청와대가 추경안 통과를 전제로 다음 달 13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수단으로는 현금과 선불카드, 상품권, 소비쿠폰 등이 모두 동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들이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과 오 시장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이 더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비서실 직원이 총선 전날 술자리에서 동료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시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사건을 파악하고도 가해자의 말만 듣고 뒤늦게 직위해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주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최대 27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소독제 주입이나 자외선 노출 같은 황당한 치료법을 제안해 SNS 등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Is there a way we can do something like that? By injection inside. 전남 담양군의 골프장에서 갑자기 날아온 총알에 캐디가 머리를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인근 군부대는 사고 당시 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조 6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자산운용의 핵심 인물들이 도피 생활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금감원 출신의 전 청와대 행정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이미 구속된 만큼 향후 수사가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청와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13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은 다음 달 4일 먼저 지급됩니다. 추경안 처리가 국회에서 불발되더라도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계획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첫 소식 김철중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오는 29일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3일부터 1,900만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5월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신청만 신속하게 진행되면 다음 달 안에 100%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수급 등 저소득층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다음 달 4일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급 수단으로는 현금, 선불카드, 상품권, 소비쿠폰 등 4가지가 모두 동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정된 계좌로 현금이 지급되며 본인이 원하면 선불카드나 상품권, 소비쿠폰 등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고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전국민 지급안에 대한 설명부터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다음 달 15일까지 추경안 처리가 불발되면 긴급 재정 경제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국민들은 원할 경우 이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손영일 기자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현금, 선불카드, 상품권, 소비쿠폰 등 4가지 형태 가운데 일반 가구는 현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1,900만 일반 가구의 경우 선불카드와 상품권이 8대2 정도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비 진작도 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선불카드와 상품권 지급으로 현금 저축 가능성을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에 온라인 신청을 하면 지자체가 상품권 등을 발송해주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현금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수급 등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열흘 뒤에 지급할 계획인 만큼 신속한 지급이 우선 고려 사항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계좌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만큼 계좌 현금 이체가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는 전국민 지급을 위해 추가로 드는 돈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국채 규모는 3조 6천억 원입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이 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층 기부 논란은 잠시 후 열왕야랑에서 자세히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사퇴한 오고돈 부산시장 속보를 이어갑니다. 오 시장이 문제가 된 시청 여직원 말고도 지난해 또 다른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배우미 기자입니다. 오고돈 시장이 시청 여직원을 성추행한 건 지난 7일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고돈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작년에도 다른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부산시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지목한 건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한 오 시장의 여성 공무원 성추행 의혹입니다. 바로 세로 연구소에서 성추행 여성 피해자가 있다라는 폭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오 시장이 법적인 조치를 취했던 그 부분. 당시 오 시장은 소도웃을 가짜뉴스라며 유튜브 채널 운영자 3명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의회 관계자들은 당시에도 뒷말이 무성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부산시 직원들은 다 알았어요. 부산 직원들은. 경찰은 오 시장의 사퇴를 불러온 시청 여직원 성추행 사건과 함께 추가로 제기된 과거 성추문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는 성범죄 특성상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곧바로 수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지금부터는 사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오고돈 시장의 이달 초 성범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야당에선 오 시장의 측근들이 범행 이후 피해자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혹을 풀어야 할 오 시장과 측근들은 모두 모습을 감췄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오고돈 부산시장이 머물던 관사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부산시장에 취임한 이후 가족과 함께 이곳에 살았지만 사퇴 기자회견 이후엔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안 들어오셨고요. 그 이후에는 들어오시지. 자택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은 오 시장은 제3의 장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시장의 측근인 부산시 정무라인들도 외부와 연락을 차단한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총 합치면 지금 1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임기와 같이 자동 면직되는 대상자는 13분입니다. 그분들은 어제 날짜로 자동 면직이 이미 완료가 됐고요. 야당은 오 시장의 정무라인이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시장이 2주 넘게 공식 일정 상당수를 취소했지만 시장직 사퇴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야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성추행 사실을 미리 알고도 피해 여성을 회유하기 위해 시간을 끈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오 시장은 사건이 일어난 지난 7일부터 SNS 활동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 측은 오 시장 측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오고돈 시장의 위선적인 모습이 더 논란입니다. 위탁기관 직원이 성희롱 사건을 일으켰을 때 즉시 업무 배제를 지시했던 오 시장. 자신은 범행 이후 16일 동안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공직사회 성범죄 사건에 대해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의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가해자를 중징계하고 성희롱, 성폭력 사건 대응을 위한 전담팀 신설도 약속했습니다. 향후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무과정의 원칙하에 일벌백계하겠습니다. 그런데 오 시장도 성범죄를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시 산하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뿌리 뽑아야 할 구태라고 규정했던 겁니다. 시장이 할 역할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기강이 해이해지거나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고. 오 시장은 공무원들이 성범죄에 휘말리면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본인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16일이 지나서야 사퇴했습니다. 선거 공약이었던 성비위 전담팀 구성은 오 시장의 성추행이 발생한 뒤에야 생겨나게 됐습니다. 공약사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투운동 이후에 사실 이렇다 할 뭔가 행보가 사실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오 시장의 내로남불이 부산 시민들의 허탈감만 키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오고돈 부산시장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원칙 하에 즉각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오거돈 시장에 대한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요. 하지만 오늘 윤리심판원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피해자와 부산 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지만 정작 오거돈 전 시장의 제명을 논의할 당 윤리심판원 일정은 오락가락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을 오늘 열겠다고 했지만 27일로 회의를 미뤘습니다. 윤리심판원 위원들 이 소집에 이 성원이 잘 안 돼서 월요일로 옮겼다고 하거든요. 대응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이 일자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불가능하면 토요일 내일이라도 열어서 징계 결론을 내려달라. 내년 4월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느냐는 질문엔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 당원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이 실시되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의 성추행을 중대한 잘못으로 본다면 민주당은 후보자를 낼 수 없게 됩니다. 오 전 시장이 성추행으로 사퇴하면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서울시청에서도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총선 전날 벌어진 일입니다.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모텔에서 성폭행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던 지난 15일 오후. 전날 밤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피해 여성이 선배인 남성 직원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온 피해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봤을 때 우리 간 데도 아니고 그분 집만 여기지 그래가지고 아마 고소가 접수가 된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은 서울시 직원이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알게 된 서울시는 남성을 다른 부서로 발령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저희한테 수사 개시가 통보됐다고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가해자라고 지목되는 분에게도 어떤 수사기관에 연락이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서울시는 남성과 피해 여성 등이 가진 지난 14일 저녁 자리는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지인들 간의 술자리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총선을 앞둔 날 술을 마신 서울시 직원이 성폭행 사건을 일으켜 기강해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서울시도 부산시처럼 늑장 대처를 해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나흘 전에 이 사건을 파악했는데 언론 보도가 나간 뒤에야 문제의 직원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그동안 사건이 외부에 소문으로 알려졌고 피해 여성은 2차 피해에 노출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시장 비서실 직원의 성폭행 사건을 안 건 지난 20일.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에 관한 글, 속칭 지라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서울시에 가해 직원을 고소했다고 알리지 않았는데 이미 사건이 외부까지 퍼진 겁니다. 2차 피해 가능성이 있었지만 서울시는 조사 권한이 없다며 확산 방지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억울하다며 부인하자 다른 부서로 전보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아 더 이상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사흘을 미적대던 서울시는 어제 오후 언론 보도 이후에야 가해자를 대기 발령하고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오늘 경찰의 정식 수사가 시작되자 직위 해제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지라시 등으로 외부의 사건 관련 내용이 확산된 뒤여서 사실상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셈이 됐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권위주의를 오히려 한 번 더 확인하게 한 것은 아닌가.
서울시는 공식 사과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변 관련 속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원산에서 걸어다니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원산을 떠나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변 이상설을 일축했습니다. 워싱턴 김정환 특파원입니다. 초호화 편의시설에 외부인 접근이 어려운 천혜의 요새 원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주부터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치료 등으로 머물렀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 위원장이 원산을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여 미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 등이 원산에 있는 것으로 포착됐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 당국은 평양 복귀 또는 제3의 장소 이동인지 행적 추적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인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신병 이상설에 대해 신중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CNN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Well, these are reports that came out, and we don't know. I can only say this: I wish him well. I think the report was done by a network that was incorrect. I'm hearing they used old documents.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의료시설이 갖춰진 원산행을 급히 택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14일 발목 부상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고 김 위원장이 인근 원산에서 급히 치료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중태설을 부인하는 것은 미 당국의 전파와 영상 정보 분석 등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부재가 길어질수록 그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미 양국은 2년 만에 연합 공중훈련을 재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나온 시점에 전격 재개된 거라 배경에 관심이 모입니다. 성시온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공군이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대대급 규모의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엔 우리 공군의 F-15K, KF-16 전투기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등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군은 한미 동맹의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례적인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2015년 첫 시작된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체한 겁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2018년엔 대대급 이하로 훈련을 축소했고 지난해엔 이마저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훈련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지자 비공개 훈련을 진행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북한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미국의 전략 자산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진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따라서 연합전력의 약화를 좀 우려한 훈련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대신 미국은 일본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북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최근 일본 항공자위대와 편대 비행을 하며 동해에서 남해로 빠져나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원산에서 불과 800여 킬로미터 상공까지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코로나19 안심은 아직 이른데 자가격리 이탈 사건이 계속 발생합니다. 30대 여성이 신고한 휴대전화는 집에 두고 다른 전화기를 갖고 외출했다가 구속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여성이 법원에서 나옵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이틀 동안 무단으로 집 밖을 나와 형사고발된 30대 여성입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 왜 이탈하신 거예요? 밖에 나오고 나서 어디 들리셨어요? 이 여성은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밀접 접촉했습니다. 지난 9일 관할구청은 11일까지 자가격리가 예정됐던 여성에게 연락했습니다.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자 이틀 뒤 집을 찾아간 구청 직원과 경찰이 무단 이탈한 사실을 확인해 고발 조치를 한 겁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구청에 신고한 휴대전화 외에 한 대 더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성은 신고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다른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외출한 겁니다. 여성이 신고한 휴대전화의 위치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이 핸드폰이 2개라 한 거고, 저희들은 그 핸드폰 2개인지 모르겠고, 우리는 연락이 되는 핸드폰을 한 거니까. 고발당한 여성은 가족이 위독해서 외출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서울 마포구의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이기를 피했지만 오늘 27일 이후 이 같은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는 안심밴드를 착용해 관리받습니다. 자가격리자가 지정된 구역을 20m 이상 벗어나거나 밴드를 훼손하면 경보음이 울립니다. 밴드 부착을 거부하면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되고 격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온라인 개학 중인 고등학생들 전국적으로 치르는 연합학력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드라이브스루로 차 안에서 선생님한테 시험지를 받고 집이나 학원에서 실력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고등학교 앞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차 안에서 학력평가 시험지를 받아가는 겁니다. 차량 진입이 안 되는 학교에선 학생들이 손소독제를 사용한 뒤 1m 간격을 두고 줄을 섭니다. 학기가 시작한 지 2달 만에 담임 선생님과 학생들의 첫 오프라인 만남이었지만 짧은 인사만 오갔습니다. 담임쌤이야, 만나서 반가워. 시험 잘 보세요. 평소 같으면 전국 등수가 나와 대학 진학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엔 스스로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성적 처리가 안 되는 것도 아쉽고 그 시간도 이제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일단 학교에서 봐야 느낌이 좀 살잖아요. 그런 점이 없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학원에 친구들과 모여 시험을 보겠다는 학생도 적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해도 잘 안 나오니까 좀 그래도 낯선 환경에서 시험을 보는 게 더 좀 수험장 느낌과 잘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는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감독을 해주겠다며 학생들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재택시험을 치르는 취지가 무색한 겁니다. 또 온라인 계약도 학교 정규 수업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학력평가를 관리 감독하는 건 학원법 위반입니다. 교육당국은 오늘 제보가 들어온 학원을 중심으로 불시 점검을 벌였고 적발된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만 58만 명이 넘었습니다. 빨리 많이 검사하기 위해 진단키트의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해외에 수출까지 한 업체에서 공급한 검체 채취키트에서 무더기로 불량품이 나왔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쓰이는 검체 수송 배지입니다. 환자 몸에서 검체를 채취해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정상 제품은 용액이 분홍빛을 띠는데 오염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노란색으로 변하고 침전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검체 키트를 공급받아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해온 보건소에서 불량 제품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70~8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다 용액이 분홍색이어야 되는데 다 노란색이어가지고 검사 과정이 됐잖아요. 불량품이 있어 건설 반납하고 쾌로 받았어요. 박스에 이렇게 다 개봉해갖고 일일이 다 확인한 다음에 검사했어요. 50개들이 한 박스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노랗게 변색된 불량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월요일 이 업체 제품 중 특정 날짜에 생산된 불량에서 불량이 발견돼 업체가 자진 회수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날짜, 다른 생산 라인에서 만든 제품에서도 불량 사례가 속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 게 있다라서 그래서 저희가 급히 확인하고 불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전량 다 교체를 해드리고 아니면 뭐 반품을 원하시면 반품을 해드리고. 이 업체는 올해 보건소와 미군 부대 등에 12만 개를 납품했고 해외 수출도 했습니다. 채널A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사안을 파악한 식약처는 오늘 이 업체의 담당 직원을 보내 생산 과정 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미국 코로나19 확진자가 87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스페인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뉴욕주 주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검사를 해보니 약 14%가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수치대로라면 뉴욕주에만 감염자가 270만 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버린 미국 상황,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호텔 앞에 놓인 검은 가방들. 코로나19 대책 촉구를 위해 가짜로 만든 시신 가방이 동원된 겁니다. Thousands of people are dying because of this incompetent president, this sick president.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87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뉴욕주에선 주민 3천 명을 검사한 결과 약 14%가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 statewide number is 13.9% tested positive for having the antibodies. 이 수치를 뉴욕주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 270만 명이 이미 감염된 뒤 면역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 검사대로라면 뉴욕주 감염자 수는 공식 집계의 10배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독제 주입 검토를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nd is there a way we can do something like that? Injection inside or almost a cleaning because you see it gets on the lungs and it SNS에선 소독제 등을 입으로 집어넣는 사진과 함께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업대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는 442만 건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5주 동안 미국 노동인구 6명 중 1명꼴로 일자리를 잃은 셈입니다. This is crazy. People are losing their jobs. They can't pay their rent. They can't buy groceries for their kids. 그러자 미 의회는 직원 고용 지원 등을 위해 약 598조 원 규모의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일본은 곧 의료체계가 아예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큽니다.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 증세가 가벼운 환자들은 집에 머무르게 하는데 이들이 집에서 잇따라 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집에서 머물고 있는 환자가 몇 명인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自宅療養されている方もこのぜひ宿泊療養を積極的に活用いただ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자택보다 호텔에 수용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제 사이타마현에서 50대 남성에 이어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도 병상이 없어 자택에서 대기하다 숨지는 등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특히 70대 남성 사망 발표 당시 자택 대기 내용은 밝히지 않아 은폐 의혹에 휩싸였고 지사는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호텔은 턱없이 부족해 입소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자택에서 요양하는 환자의 수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내 하루 사망자 수도 30명에 육박하고 있고 집단 감염 발생 병원도 41곳이나 되는 등 의료체계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다음 달 도쿄에 1000명 수용 규모의 임시 의료시설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는 워킹스루 검사 방식을 도입하는 등 뒤늦게 검사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Japan's government was so slow and so late in coping with the change of the situation, which apparently is happening.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면 마스크에 불량품이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마스크 납품업체 중 2곳은 배포를 중지하고 회수할 뜻을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중동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이제 이란이 아니라 터키입니다. 1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하루에 3천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봉쇄령이 내려진 터키 모습을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탄불의 거리들. 차량과 인적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도심 한복판 광장에선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도 식료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배급소로 바뀌었습니다. İhtiyacımız da vardı. Adam çalışmıyor boş. Ben de ev işlerine gidiyordum, almıyorlar. Evimiz var ama gelir olmayınca. 터키 정부가 어제부터 나흘간 이스탄불 등의 통행 금지를 선포한 가운데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터키는 확진자가 급증하자 2,600여 병상을 갖춘 초대형 병원을 열고 자체적으로 산소호흡기 제작에도 나섰습니다. İnşallah Mayıs sonuna kadar
Verdikleri söz şu. Ayda 5.000. Tabii ayda 5.000'i üretmezlerse 확진자가 4,500명을 넘긴 콜롬비아는 전국에 내려진 이동 제한령을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잃게 된 주민들은 창문 밖으로 빨간색 천을 내걸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No podemos salir a trabajar, no podemos tener sustento para nuestros hijos y pues como no tenemos tampoco ayuda del gobierno, pues 콜롬비아 정부는 주민들의 생활고가 극심해지자 오는 27일부터 일부 경제활동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코로나19로 사람이 사라지고 텅 빈 도시에 희귀 동물들이 나타났다며 SNS를 뜨겁게 달군 영상들 보셨을 텐데요. 이 사실과 거짓 가려보겠습니다. 봉쇄령이 내려진 인도의 마을, 낯선 동물이 어슬렁어슬렁 도심을 지나갑니다. 네티즌들 이 동물이 30년간 전 세계에서 모습을 감춘 멸종위기종 말라바르 시벳이라고 주장하며 코로나19 때문에 지구가 재부팅됐다 환호했는데요. 이 동물의 정체 뭘까요? 팩트맨이 전 세계 250마리 남았다는 말라바르 시벳과 비교해봤습니다. 척추를 따라 꼬리까지 이어지는 점이 특징인데 영상 속 동물은 꼬리가 좀 더 얇죠. 인도 산림청 관계자와 야생동물 사진작가는 이 동물의 정체 꼬마 인도 사양고양이라고 밝혔는데요. 멸종 위기종이 나타났다는 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파키스탄 특급 호텔을 찾아온 뜻밖의 손님 이야기입니다. 원숭이 무리가 다이빙을 하고 수영장을 통째로 빌린 듯 여유롭게 헤엄칩니다. 그런데 팩트맨이 확인한 결과 이 영상 최근 촬영된 건 맞지만 파키스탄 특급 호텔이 아니라 인도의 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부동산 회사 SNS에 올라온 영상이 호텔로 둔갑한 겁니다. 원래 이런 원숭이 무리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다음은 바다로 가볼까요? 텅 빈 바닷가, 사슴 한 마리가 신이 난 듯 파도에 몸을 맡기며 뜀박질 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스페인의 바닷가람에 올라온 영상인데 하지만 이미 2015년에 똑같은 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5년 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 더 쉽게 믿게 되는 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 세계 자연 환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일 텐데요. 가짜 뉴스는 가려내더라도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생각해보는 기회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붙잡혔습니다. 수사망을 피해 함께 도피 생활을 하다 꼬리가 밟힌 건데 우선 검거 장면부터 보여드립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들어선 택시를 남성 2명이 막아섭니다. 뒷자리에 탄 승객에게 하차를 요청하지만 승객이 버티면서 20분 넘게 다툼이 이어집니다. 남성 2명이 추가로 투입돼 결국 이 승객을 끌어내지만 양팔을 붙들리고도 이번엔 바닥에 주저앉아 저항합니다.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 자산운용이 펀드 부실을 숨기다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찰에 검거되는 장면입니다. 경찰은 검거 나흘 전 서울 신촌에서 김 전 회장이 누군가를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동선을 추적합니다. 추적이 쉽지 않은 게 절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또 계속 택시를 갈아타든지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신촌에서부터 택시를 3차례 갈아타며 김 전 회장이 도착한 곳은 성북동이었습니다. 잠복을 이어가던 중 택시에 올라타는 김 전 회장을 발견한 뒤 붙잡은 겁니다. 검거 당시에도 김 전 회장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내밀며 신원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추궁에 은신처를 실토했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함께 도피 중이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검거했습니다. 신모 전 신한금융투자팀장은 창문으로 나가 지붕 위로 도망쳤지만 결국 붙잡혔습니다. 이들의 은신처는 마당이 있는 2층짜리 주택이었습니다. 공유 숙박업소로 사용되는 곳인데 침실은 5개, 최대 16명이 쓸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수억 원 규모의 현금 다발과 10개 가까운 대포폰을 확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이번에 붙잡힌 김봉현 회장과 이종필 부사장은 라임 사태의 돈줄과 머리로 불립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이어서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유치장 밖으로 나옵니다. 라임 자산운용 자금으로 수원 여객 인수를 추진하면서 1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잠적한 지 4개월 만에 검거된 겁니다. 혐의자 인정하세요? 구조는 왜 하셨나요? 김 전 회장은 도피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함께 체포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수원 여객 횡령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곧바로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1조 6천억 원대 투자자 손실을 낸 라임펀드 운용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은 라임 자산운용의 이른바 돈줄로, 이 전 부사장은 펀드를 기획한 머리로 불립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고향 친구로 알려진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뇌물 4,9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어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걸로 보입니다. 앞서 공개된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간부와 투자자의 대화 녹음 파일에는 김 전 회장의 로비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회장이라는 분이 나이 그렇게 안 많아요. 로비를 어마무시하게 해요. 이쪽이 티예요. 금감원에서 이쪽으로 간 거예요. 라임 거 이분이 다 막았었어요.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받는 대가로 뇌물을 건넸는지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골프장에서 캐디가 갑자기 머리에 무언가를 맞아서 골프공에 맞은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군용 총알이었습니다. 골프장 인근 군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이 골프장 16번 홀에서 세컨샷 준비를 돕던 20대 여성 캐디가 갑자기 머리에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골프공에 맞은 줄 알았습니다. 피가 나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였죠. 볼 떨어지는 소리하고 같이 나가지고 저희는 볼 맞은 줄 알았는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캐디의 머리에선 길이 20mm, 직경 5.56mm의 총알이 나왔습니다. 군에서 쓰는 소총 탄두였습니다. 총상을 입은 캐디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프장 인근에는 군 사격장이 있는데 사고가 난 16번 홀과는 직선거리로 1.7km입니다. 사고 당시 사격 훈련 중이었습니다. 아침 9시 40분부터 오후 4시 40분 정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사격장을 쓰는 부대가 사격을 한 부대는 저희 육군 직할 부대라고. 경찰과 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총알이 사격장에서 날아온 것인지 해당 부대에서 사용하는 건지 파악 중입니다. 충분히 그런 주관적으로 크게 없어요. 이 부분을 군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 부분이. 경찰은 피해 여성 머리에서 나온 탄도를 확보해 국가수의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군은 골프장 인근 사격장을 폐쇄하고 전 부대의 개인화기 사격 훈련을 중지시켰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조주빈 일당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돈을 보낸 사람 명단에 현직 MBC 기자가 포함돼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와 여성을 성착취한 불법 동영상을 다운받은 혐의로 유료 회원들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데 해당 기자는 가상화폐로 7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경찰은 이달 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가상화폐 계좌를 압수수색하면서 MBC 기자 A씨와 조주빈 측이 지난 2월 70만 원 상당을 거래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박사방 후원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입금한 유료 회원 70명 가운데 40명 넘게 입건됐는데 MBC 기자 A씨도 포함된 겁니다. 박사방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의 수위에 따라 여러 단계로 운영됐고 이른바 맛보기방을 제외하고는 유료로 운영됐습니다. 성착취물을 보려면 동영상을 다운받게 돼 있어 경찰은 박사방 유료 회원들을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MBC 기자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사방에 가입한 적도 가담한 적도 없다며
혐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는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회사는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사실로 확인되는 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검찰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 당선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논란이 되어온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때문이 아니고요. 이번 총선 때 당내 경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때문입니다. 황 당선인은 이 역시 검찰의 표적 과잉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권소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선거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잠시만요.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황 당선인 측은 4.15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전화번호를 불법 취득해 선거운동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상대 후보 측은 현직 시, 구 의원들이 황 후보 지지 전화를 하는 등 중립 의무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당내 경선운동 과정에서 전화를 이용한 지지 호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사무실에 나온 황 당선자는 통상적인 경선 과정이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모든 경선 캠프에서 있을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의 그런 경선 활동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에 대해선 과잉 수사라며 비판했습니다. 털어서 먼지 내기 식으로 수사한다. 이런 것을 우리는 표적 수사, 과잉 수사다. 이렇게 불러요.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이다. 황 당선자는 2018년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김기현 울산시장을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돼 정식 재판도 앞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소리입니다.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의 수습은 결국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권한도 임기도 제한이 없는 막강한 비대위원장입니다. 당장 비대위원 구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민천 기자입니다. 김종인 전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께 당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을 드렸고 이를 받아들이셨습니다. 통합당은 28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의결합니다. 임기는 비상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로 비대위원 구성 등 전권을 갖고 통합당 쇄신에 나서게 됩니다. 김 전 위원장은 구체적인 쇄신 방법에는 말을 아꼈고 할 일을 다하면 언제든 그만두겠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언제고 내가 그만두고 그럴 거니까 임기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김 전 위원장은 비대위에 청년을 다수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당선자들에게 다양한 역할을 맡겨 당의 가치와 노선을 재정립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전권을 주는 것은 당원당규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유승민 의원은 비대위를 한다고 금방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대구 동산병원에서 환자를 돌봤던 최현숙 간호부원장이 21대 국회에 입성합니다. 정치의 임무는 환자를 살피는 간호사처럼 국민들의 아픈 곳을 들여다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안보영 기자가 아직 동산병원에서 근무 중인 당선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38년차 간호사인 최현숙 당선자는 선거가 끝난 지금도 대구 동산병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의료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속 환자는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들어오고 있고. 오케이, 연결해줄게. 확진자가 급증했던 지난 2월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하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80명 들어오는 날 울었어요. 너무 갑자기 환자 앰뷸런스가 저 끝이 안 보일 대로 서가 있는데요. 대응에 혼선이 빚어지는 모습을 보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도 감염병 대응 체계 관련 법안을 만드는 겁니다.
현장 경험을 살려서 이제 현장의 이제 소리를 조금 반영할 수 있겠죠. 예. 현장에 있었으니까. 정치도 간호처럼 하겠다고 말합니다. 정치라는 것도 저는 아마 간호와 같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아픈 곳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이 정세균 국무총리 얼굴이 보이는데 이 정 총리가 자기 재산을 모두 기부하겠다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죠? 그랬다면 톱뉴스였겠죠. 다만 하루 종일 전 재산 기부가 화제였는데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먼저 저랑 같이 SNS 사이트를 같이 하나 보시죠. 관심 검색어에 전 재산 기부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세균 총리 얼굴이 등장합니다. 내용을 보면 정 총리가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부하라고 누리꾼들이 압박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 정세균 총리 보고 이렇게 기부하라고 압박을 합니까? 네, 정부는 원래 하위 70% 국민에게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려고 했었죠. 네. 그런데 민주당이 압박하면서 결국 100% 전 국민에게 주기로 바꿨는데 대신 민주당은 아주 독특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상위 30% 국민에게 자발적 기부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1호 기부자로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친문 진영을 중심으로 여당이 정부 발목을 잡더니 이제 대통령까지 이용하느냐 이런 반발심이 커졌고 결국 정세균 총리가 공격 타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 지지자들이 이제 공격을 한다는 건데, 근데 정세균 총리가 기부 아이디어를 먼저 낸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에선 또 문 대통령이 앞장서서 동의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네, 기부 아이디어를 누가 가장 먼저 냈는지는 사실 정확치 않지만 중요한 건 여당이 고집을 부리면서 총선 이후 첫 스텝이 꼬인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당과 그걸 조율하지 못한 정 총리에게 공격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부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국회로 불똥이 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여당 인사들의 이 재산을 누리꾼들이 막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기부를 받으려면 여당 의원들 먼저 솔선수범해라 이렇게 하면서 여당 의원들의 재산을 올리고 있는 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세비 기부 요청 이런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더라고요. 기부를 유도하겠다는 여당 방침을 두고 통합당은 사실상 강제 기부다 그리고 편가르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부금이라는 이름으로 돌려받겠다고 하면서 줬다가 뺐으면 엉덩이에 뿔 난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편법까지 동원하면서. 이것도 궁금한데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이 기부를 유도하겠다는 겁니까? 청와대 관계자는 위기 때마다 국민 에너지가 응집하지 않았느냐, 강제는 없다, 모든 기부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는데 민주당 관계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공무원만 해도 100만 명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펼칠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자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상당히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부로 해서 예산을 얼마나 아낄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예, 먼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시죠. 고소득자나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분들이 한 10%에서 20% 가까이는 자발적으로 기부하실 수 있을 거다. 실제로 재정적인 어떤 그 갭은 한 조에서 2조 정도께 나지 않을 것 같다. 지원 대상이 전 국민으로 바뀌면서 늘어난 예산은 3조 6천억 원입니다. 이 중 약 2조 정도를 기부로 환수할 수 있다는 건데 실제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겠죠. 주변에는 돈을 받아서 정부가 아니라 민간에 기부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부도 눈치 봐야 하는 세상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이왕 주기로 한 이상 이 기부를 하나 안 하나 서로 감시하고 눈치 주는 이런 사회 분위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가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 때문에 증권사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증권사가 전액 보상은 어렵다고 밝혀서 고객들이 집단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한 증권사 거래 시스템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는 유가 연동 상품을 급히 팔려고 하지만 시스템의 마이너스 값이 입력 안 돼 매매 거래가 안 됩니다. 심지어 손해를 보고 있지만
차트엔 수익이 났다고 표시됩니다. 지금 청산을 할 수가 없어요. 좀 영 밑으로는 내릴 수가 없어요. 투자자들은 투자 원금을 날리고 빚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납득할 수가 없죠. 명백하게 증권사에게 과실이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투자자에게 떠넘기고 잔고가 마이너스 10억이 떠있다고 합니다. 키움증권이 집계한 피해 규모는 50계좌, 피해액은 최대 10억 원이지만 투자자들은 피해액이 80억을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유가가 배럴당 마이너스 37달러까지 떨어졌지만 키움증권은 최종 가격 직전 금액인 마이너스 9달러까지의 손실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호가는 마이너스 9달러까지밖에 없었다고 들었어요.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검토하면서 증권사 피해 보상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제한됐던 군 장병들의 외출이 오늘부터 허용됐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에 나선 장병들도 기분이 좋고 군부대 인근 상가들도 활기를 띈 모습입니다. 유주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스크를 쓴 장병들이 속속 부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코로나19로 막혔던 외출이 2달 만에 풀린 겁니다. 훈련소를 제외하고는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긴 장시간 출타 제한이 걸려 있었는데 오랜만에 나가서 아주 기쁩니다. 감자탕을 원래 먹고 싶었는데 출타 제한 전에 원래 먹기로 했던 게 아직까지 못 먹어서 오늘 나가서 먹기로 했습니다. 경기 파주의 또 다른 군부대 앞입니다. 인근 PC방은 외출이 허용된 지 30여 분 만에 좌석이 꽉 찼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좌석은 한 칸씩 띄어앉고 자리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상인들은 2달 만에 활기를 띈 가게를 보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자금적으로 허덕였던 부분들, 그러니까 뭐 월세라던가 관리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직원들 인건비까지 다 어느 정도 좀 이제 해결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외출이 허용된 부대는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가 없는 지역으로 전국 시군구의 약 80%가 해당됩니다. 장병들은 외출 전 다중이용시설 시 유의사항을 교육받고 부대에 복귀할 때는 발열검사 외에 문진표도 작성합니다. 장병들의 휴가와 외박, 면회는 아직 허용되지 않는데요. 군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추가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윤 총경의 혐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다만 100% 결백하거나 공소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의 예비 스포츠 부부가 탄생했습니다. 배구 선수 황현주와 농구 선수 박경상이 주인공인데요. 인터뷰 내내 티격태격 하다가도 2세에겐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배구 코트의 영원한 꽃사슴, 통산 득점 2위 현대건설 황현주와 마산고의 아이버슨, 모비스 핵심 멤버인 석점 슈터 박경상. 4년 전부터 사랑의 싹을 틔운 또 하나의 스포츠 커플이 다음 달 16일 화촉을 밝힙니다. 정작 처음 만났을 땐 시큰둥했습니다. 나이도 조금 아무래도 좀 어리고 솔직히 뭐 사귀어야 되겠다, 결혼 상대 이런 걸로는 전혀 보이진 않았어요, 솔직히. 지금도 티격태격하며 사랑 싸움을 합니다. 뭐가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잘 안 맞아요. 안 맞는다. 안 맞아요. 잘 안 맞는데. 처음 사귀기로 한 날짜는 하나, 둘, 셋. 3월. 3월이요? 4월이야. 3월이야. 그건 없는 걸로. 상대방 스포츠로 서로 대결을 할 때도 양보는 없습니다. 저 진짜 못 나온 선수가 아닌데. 내가 나온 거 같다. 하지만 2세 얘기를 꺼내자 투닥거리는 것도 잠시. 불의 입가에선 웃음기가 맴돌았습니다. 아들이 생기면 농구 시키고 딸이면 배구 시켜야죠. 네. 아무래도 잘 것 같지 않나요? 같은 스포츠 선수로 힘들 때 의지가 많이 됐다는 황현주 박경상 커플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봄바람의 심술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태풍급의 매우 강한 바람이 이어지는데요. 동해안은 대형 산불 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에는 보시는 것처럼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발생 시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어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중국에서 또 한 차례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이 황사가 내일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내일 늦은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대기질 상황 수시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말에도 내륙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요. 기온은 오르지만 바람이 강해서 쌀쌀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부분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8도, 대구 25도 등으로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한층 날이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톰 행크스 아저씨께. 제 이름은 코로나예요.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었다고 들었어요. 9살 꼬마가 톰 행크스에게 보낸 편지인데 코로나라는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아 속상하다고 말합니다. 톰 행크스의 답장을 볼까요? 너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코로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야. 코로나는 태양 주위에서 밝게 빛나는 왕관을 뜻하지. 다친 동심에게 참 멋진 위로죠. 코로나 주홍 글씨로 피해보시는 분 국내에 많습니다. 확진자가 지나간 식당, 약국, 미용실들 아직도 이름이 공개돼 있어 손님이 꺼린다네요. 지자체들이 공개된 정보들을 지운다고 하는데 이제 전혀 위험하지 않으니까요. 이번 주말 우리 시민들이 먼저 그런 상점들 찾아가서 이용하고 격려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내일도 뉴스데이입니다.